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요양원 두 번째 파트로 급여 제공 과정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우선 급여 제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띄워드릴 텐데, 30번부터 44번 여가 활동 서비스까지 총 15개 지표로 되어 있고, 점수로 따졌을 때는 35점이나 되는 아주 큰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꾸준하게 업무를 해야 되고, 확인 사항에 맞게끔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매뉴얼이니까 제가 30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번부터 32번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을 관리하는 사례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루즈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린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요양은 30번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29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3점짜리이고요. 평가지구 30번, 공동생활과정 29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항목이 이제 1, 2, 3, 4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으로 따졌을 때는 1, 2, 3, 4 항목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좀 보지 마시고 거꾸로 보실게요. 거꾸로. 그러니까 1번이 욕구사정이고 2번이 낙상, 3번이 욕창, 4번이 인지인데요. 4번 항목 인지평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처음 하신 분들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일단 욕구사정이 다른 평가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뒤쪽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영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욕구사정을 작성하기 때문에 항목을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2018년도 4번 항목 한번 좀 볼게요. 2018년도 평가하고 달라진 점이 지표 적용기간 한번 보세요. 지표 적용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평가까지를 하는데 신규 수급자의 통합적 사정 실시 시기는 평가계획의 공고를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적용한다. 지금 위에 있는 적혀 있는 건 2월 달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은 그 이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년 1월까지는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9년도 1월달까지는 18년도 기준으로 입소 이후에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는지 확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이제 급여 개시 전, 입소일 포함이죠. 입소일 포함해서 급여 개시 전에 서류들을 작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전까지 새로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1월까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4일 이내로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월 이후부터는 급여 개시 전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매뉴얼을 보시고 우리 기관에서 각 어르신에 대해서 각 평가들을 다 실시했는지 보는데, 그 중에서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 그 이전에 신규 수급자는 14일 이내 타당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환경에서 맛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얘기해요. 오리엔테이션 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 1회라는 것은 처음 신규로 입사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을 해서 14일 이내에 하고, 그리고 2월부터는 입소 당일날 하고, 아니면 뭐 급여 개시 전에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재평가를 할 때에는 연에 어느 중에 정기평가를 하든 뭐 어느 날짜를 해서 하나씩만 더 있으면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9년도 2월달에 입소했다 그러면 19년도 2월달에 14일 이내에 하시고, 그런 다음에
20년도에 한 번 더 하고 21년도에 하나 더 있으면 인지기능 평가는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 4를 보시면은 인지기능 평가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병원 보건소 치마지원센터 등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경우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 날짜가 맞으면. 네, 날짜가 맞으면 한다. 그리고 인지기능 평가 도구는 CIST, 그리고 KMMS, MMSK. 원래 MMSK, KMSA는 원래 하셨던 거죠? 근데 CIST가 2021년도 1월부터 조금 쉽게, 이제, 그 치매 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안이 돼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가입하셔가지고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치매 진단 약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 진단을 받고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인지기능 평가에서 제외한다. 예, 제외합니다. 이제 어르신들 자체가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하신 분들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 부분은 평가 대상에선 제외한다. 그렇지만 이제 선천 박사는 그냥 하시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꼭 평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례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를 나눈다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면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하니까 예.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하시고. 근데 안 하셔도 어쨌든 평가에는 안 들어간다.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CIST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자와 변별력을 조금 편하게 조금 구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짜리 수행 교육을 이수하여야 되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 받으시고, 자격이 일반인이어도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예, 선별검사 진행할 수 있도록, 자격, 교육 받으셔서 갖추세요. 일단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선별검사 수행교육을 들으시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CIST 서류도 하나 그냥 띄워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CIST나 KMS, MMS나 이제 어르신들한테 실제 반응을 보는 인지 테스트잖아요. 그죠? 인지 평가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점수를 제대로 매겨주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좀 꽉꽉 좀 채워서 써주세요. 그리고 점수 합계 좀 잘 매겨주십시오. 일단 평가들, 인지검사, 낙상, 욕창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작성일자 틀려가지고 작성일자가 14일 이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측정 점수 합계가 또 점수가 안 맞아가지고 합계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단순한 실수인데 이게 또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잘 생각하셔서 잘 해보세요. 예, 그러시면 좋겠고요. 일단 KMFCE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도 방법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점수가 나오면 1점 아니면 0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0점을 표시를 안 하시더라고요. 쓰세요. 예, 그게 실제 KMS의 작성 방법에서도 보시면 이 점수가 나오면 1점 아니면 0점이라고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따라 그리면 점수가 나오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이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 없이 써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날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년도 1월달까지는 14일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4일 이내에 인지기능 검사가 되어 있는지 입소 이후에 그 급여 개시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꼭 좀 확인하세요. 날짜 틀리면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하세요. 여기 화이트로 지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예,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날짜 같은 경우에 특히 민감해요. 화이트로 지우는 거. 예, 굉장히 민감하니까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지기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욕구사정 작성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제공 계획 작성할 때도 어차피 오늘 다 할 거예요. 그쪽에 다 반영을 하니까 어르신 특성에 맞게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어르신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예, 이제 2번, 3번 항목 가보겠습니다. 2번, 3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지랑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구 직원, 이제 시군구에 신고되어 있는 걸 직원이라고 해요. 우리
OT 때 다 알려드렸어요. 시군구 신고된 직원이 실시하면 되고요. 인지랑 다른 점은 외부 기관이 원래 인지를 가능했잖아요, 아까. 정상화되어 있는 기관들. 근데, 이 욕창 낙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매뉴얼에. 주의하시고. 보통은 훈해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욕창 평가 같은 경우에는 브래든 스케일을 많이 쓰시죠?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으실 수도 있고, 쓰는 방법이 헷갈리실 수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셔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일단 훈 평가 도구를 보면요. 훈 낙상 예방 평가 도구를 보면, 이게, 점수를 매기실 때 1, 2, 3, 4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연령을 보세요, 연령에서 60, 69, 70, 79, 80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90세면은 3점이네요, 3점. 여기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0점은 또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신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방향 감각 장애인데, 때때로 혼란스럽지 않다. 그냥 아예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정신 상태가. 그럼 0점이에요, 여러분. 0점. 이거 비워놓지 마시고, 점수 0점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혼란스러움이 대부분이겠죠.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신체상 아주 좋아서, 인지는 괜찮으신데, 그렇다고 하면 0점이에요. 그래서 0점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점도 있다, 여러분들 점수에. 그래서, 3점, 2점, 4점, 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쭉 매기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인지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것 때문에 점수 많이 안 나온다고요? 합계 점수 때문에. 이 합계 점수 틀리는 건요,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날짜 때문에. 21년도까지는 14일 이내, 그 다음에 1월까지는, 21년도 2월부터는, 급여 개시 전, 네, 이렇게 이제, 당일 포함. 그 날짜가 맞는지, 예, 꼭 확인하십시오. 예, 잘 돼 있다가 이거 점수 안 나와가지고, 예, 이러신 분 많이 봤어요. 예,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낙상도 똑같습니다. 낙상도 욕구 사정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획에도 반영할 겁니다. 급여 계획 작성할 때 교육 설명해 드릴 텐데요.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같은 경우 기본 평가를 쓰고, 이게 낙상 위험도가 높은지 낮은지 아주 높은지에 따라서 보조 도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계획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지는 항목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어르신 특성에 맞게끔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낙상 같은 경우에는, 낙상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낙상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욕창은 좀 읽기가 좀 편한데, 낙상이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가령 때때로 혼란스러움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사실은. 말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면, 만약에 조금 더 혼란스럽다 그러면 4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이 괜찮았다가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면 2점이에요. 약간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면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확인하세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보면은 공단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있죠. 물론 객관적이 않은 경우가 있죠. 부득이하게 어르신이 연기를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는 정석화된 계획이 나와 있죠. 이분이 낙상 위험이 높은지 욕창 위험이 높은지 뭐 기본적인 건 나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이 어르신이 어떤 분이다, 높은 분이다, 위험이 낮은 분이다 이런 걸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브랜드 스케일 한번 볼게요. 브랜드 스케일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브랜드 스케일 욕창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그래도 매기가 쉽게 돼 있어요. 1, 2, 3, 4 감각 인지 정도가 감각이 약간 제한됨에 옆에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서 그 중에 선택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 또한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게 점수가 안 나온다? 예, 그 분에 대한 특성 그것도 있지만 날짜 그리고 점수 합계. 예, 이 합계가 또 틀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제가 지금 3번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틀렸더라도 다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 욕창, 낙상 평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서류도 뭐 서명까지 빠짐없이 다 하신 상황이에요.